금투세 이슈로 주식시장이 한창 시끄러웠는데, 토론이라는 거는 찬성이랑 반대쪽 주장과 근거를 들어보면서 절충안을 찾는 과정이에요.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선택은 없겠죠.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찾고 싶으니까 찬성 측 주장해보세요, 반대 측 주장해보세요 이러면서 당신 의견이 근거가 있는 것 같다, 어느 정도 합리적인 선택을 해보자, 이제 이게 토론인데, 그런 이유로 금투세 토론회가 벌어졌는데 오히려 투자자들의 화를 돋구는 일이 됐습니다. 실망스러웠죠. 주가가 우하향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인버스 투자하면 됩니다, 선물 매도 치세요, 이런 발언까지 나왔죠. 이게 비꼬아 답변한 거라는 해명이 나오긴 했는데, 안 그래도 코스피만 하락하는 상황에서 투자자들한테 하락에 투자하면 되는데 왜 그러냐, 이런 발언은 개인 투자자들끼리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를 가지고 말하기에는, 국민의 대표격을 가진 사람이 이런 말을 하기에는 안 되겠죠. 저는 이번 사건 보면서 어떤 게 생각났냐면, 빵이 없으면 케이크 먹으면 되는데 왜 그러느냐, 이런 말을 했었던 프랑스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 말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 왕비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시민들 분노를 일으켰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죠. 단두대의 목이 날아갔습니다. 한국 증시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인버스라는 말에 발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요, 8월 5일 검은 월요일 전까지 한국 증시는 미국 증시와 매우 일치하게 움직였어요. 우리는 이거를 커플링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8월 5일 이후에 디커플링이 벌어져요. 움직임의 차이가 나죠. 코스피는 검은 금요일 이후에 제대로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미국 증시는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2월 이후에 코스피에 투자했으면 5% 수익이 났고, 미국에 투자했으면 16% 수익이 났습니다. 코스피에 투자한 사람들은 미국 주식한 사람들한테 놀림당하고 있어요. 왜 한국 주식해? 바보 아니야? 돈 벌려면 미국 주식해야지, 한국 주식 돈 잃으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정말 애국자인 게, 한국의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해서 물건을 잘 만들어서 수출을 하고 달러를 벌어들이게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투자해서 성공한 기업이 많지도 않고, 투자해서 성공한 기업이 돈을 벌어오기 시작하면은 그 돈을 투자자들한테 나눠주지는 않고,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많은 기업들이 번 돈을 가지고 주주들한테 돌려주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성장주 같은 경우는 안 그렇죠. 배당이 적고 자사주 매입도 거의 없는데,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기업들, 대표적으로 애플급만 돼도 자사주 매입해주고 있고 배당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어느 정도 성장을 많이 이루고 더 이상 고성장, 가진 현금을 가지고 투자할 곳이 많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주들한테 돈을 나눠주는 일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돈 가지고 뭐 하냐면은 해외 저택을 산다던가 골프장을 산다던가, 그리고 그 골프장을 산 다음에 그 골프장에 있는 카트 회사들은 개인 명의로 빼돌려가지고 가족법인 세워서 그 골프장이 이익을 안 나게 만들고 그 돈을 자기 개인 재산으로 착복한다던가, 이런 일들이 허다하거든요. 정말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쨌든 8월 이후에 코스피는 맛이 간 상태인데, 8월 달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금투세 논쟁이 가장 심한 시기였었습니다. 유예 희망도 생각을 했는데 결국 공제한도 상향이라는 카드를 꺼내면서 시행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죠. 국민들은 폐지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 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금투세 시행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국민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국민들이 선출한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어쨌든 이번 사건으로 프랑스 혁명 같은 반발을 부를까 걱정이 되거든요. 세금 때문에 역사가 바뀌는 일이 많았는데 프랑스 혁명이 대표적입니다. 이게 어떻게 벌어졌냐면은, 미국 독립전쟁을 프랑스가 지원을 하면서 20억 리브르를 쓰게 됐어요. 만성적인 재정 적자를 만들었습니다. 세금을 걷어가지고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구조를 만들었죠. 우리나라도 지금 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고, 이 부채가 만성 재정 적자에 가까워요.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프랑스는 어떤 전략을 썼냐면은, 귀족과 부르주아한테 돈을 빌린 다음에 프랑스 영토 절반 넘는 땅을 수십 년간 세금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줬어요. 루이 14세 때는 매각 매직까지 했습니다. 부르주아들이 귀족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프랑스에서는 귀족과 성직자는 세금을 내지 않아요. 세금을 내야 될 사람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준 겁니다. 그리고 가장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고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세금을 내지 않으니까 누가 세금을 내야 돼요? 시민계급이랑 농민들이 혹독한 세금을 다 견뎌야 되겠죠. 18세기 때 보면은 세금이 200%가 늘었는데 노동자 임금이 100%밖에 안 늘어나요. 그런 와중에 마리 앙투아네트가 어떤 말을 합니까?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라는 루머까지 돌았습니다. 나중에 루머라고 밝혀졌지만, 어쨌든 대중들이 봤을 때 매일매일 파티를 하고 호화스럽게 하고 사치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저런 말 했을 거야. 야, 저거 때려 죽이러 가자, 이러면서 프랑스 혁명으로 이어졌던 거죠. 만약에 마리 앙투아네트가 검소하게 살고 왕실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면서 복지에 신경을 쓰는 사람이었다라면은
대중이 그렇게 선동에 쉽게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세금은 매우 민감한 문제예요. 정당한 명분이 있어야 되고요. 누군가한테 혜택이 돌아가면 안 되고 공평해야 됩니다. 만약에 세금을 거두려고 했었다면 프랑스에서 귀족과 부르주아 계급도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으로 심각하니까 국민들도 세금을 조금 더 내야 됩니다. 이런 말을 했었어야 됐겠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세금에 대해서 인버스 잡으면 되지 않느냐는 발언은 대중의 분노를 확산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인버스는 지수가 하락할수록 수익이 나는 상품의 종류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코스피 지수가 10% 하락하면은 인버스 ETF는 10% 수익이 납니다. 대한민국이 망하면은 인버스 ETF는 엄청난 수익이 나겠죠. 코스피 선물 매도를 쳐라. 만약에 선물 매도를 친다? 영화 국가부도의 나라 유아인이 말했던 나는 대한민국이 망하는데 돈을 걸겠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대한민국이 하락하는데 돈을 거는 거는 굉장히 아픈 일이에요. 대한민국이 망하는데 나는 돈을 베팅해야 된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게 문제냐면은 개인적으로 그런 투자를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국민들이 뽑아준 국민의 대표격인 사람이 대한민국이 망하는데 투자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부적절한 단어가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버스라는 상품 자체가 여기에 전액을 투자하라고 나온 상품이 아니에요. 자신의 월급 전체를 생명보험에 넣는 사람은 없습니다. 혹시 모르게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약간의 돈을 넣는 거죠. 해지를 거는 거예요. 대부분의 주식을 산 사람들이 하락할 가능성을 대비해서 약간의 인버스 상품을 섞어 넣는 거지 인버스를 막 통째로 넣는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해지라고 불리는 이유가 위험에 대한 보험을 든다. 이런 이유를 해지라 부르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 발언에 대해서 나중에 질의 내용을 비꼬기 위해서 한 말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대한민국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는 금투세 우려 때문이 아니다. 경제 성장률이 낮아서 그런 거다. 중국의 수출 시장 붕괴도 그런 이유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경제 성장률이 낮은 지는 오래됐고요. 중국 수출 시장 붕괴도 오래됐습니다. 8월 달부터 갑자기 괴리가 벌어지는 디커플링이 생긴다? 두 이유라고 보기에는 시점이 안 맞죠. 미국의 반도체 주가를 보면 떨어졌다가 거의 다 회복을 했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 주가만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9월 2일부터 9월 20일까지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6조 넘게 순매도하고 있는데 가장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는 주식이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어요. 코스피 시총에서 외국인 비중이 7개월 새 최저치로 내려왔습니다. 외국인들은 대한민국 주식을 왜 파는 걸까? 외국인들이 그 이유를 말해주진 않겠죠. 하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자꾸 주식을 판다는 게 대중들 입장에서는 금투세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우려를 갖게 합니다. 아시아 증시도 잘 올라가고 있어요. 유독 한국만 안 오릅니다. 경제 성장률, 중국 수출 부진과 연관성이 없어 보인다라는 거죠. 한국 증시가 이렇게 상승 타이밍을 놓치는 동안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우리만 안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증시가 부진한 사이에 한국의 부동산은 펄펄 날고 있습니다. 33평을 국민평수라고 하는데 이번에 60억을 돌파했어요. 평당 2억 원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한국 주식 빼고는 사상 최고치를 뚫고 있죠. 만약에 금투세 이야기가 없었다면은 코스피 지수는 지금쯤 얼마였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문제는 지금 금투세가 시행일지 유예일지 폐지일지 정해지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가능성만으로도 증시가 맛이 간 정도라면은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행됐을 때 과연 어떻게 될까? 대중들이 공포를 느끼겠죠. 내년쯤 되면은 다른 나라 증시들이 엄청난 상승률을 기록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 증시만 상승률이 꼴찌를 기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내 투자자들이 어떻게 할까요? 돈 싸들고 해외로 다 넘어가겠죠. 달러가 해외로 계속 넘어가게 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마찬가지로 한국 주식 팔고 다른 나라 주식을 계속 사겠죠. 돈이 미국 주식이라던가 부동산으로 계속 많이 이동할 가능성이 있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주식의 수익률을 한번 맛본 사람들이 다시 한국 주식으로 들어올까요? 들어오기 쉽지 않겠죠. 나중에 폐지되면 다시 다 돌아올 거야. 이런 기대감을 갖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 세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진지하고 신중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대한민국과 국민들에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나오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